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는 괜찮고 하락 종목은 더 많고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이건 어제도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연속 올라가고 나면 그 이후에 좀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내용, 어떤 악재 때문에 나왔다라기보다는 원래 올라가고 나면 이제 며칠 정도는 좀 숨고르기가 나왔다. 그 이상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도 보면 200일선은 지지되긴 했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4,000포인트를 넘어갔다 종가로는 4,000포인트 아래에서 끝나는데 그렇다고 아래로 쑥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매물 소화하고 눈치 보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도 비슷합니다. 보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빠지면서도 121선, 61선을 확 깨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어제 오늘 전부 다 이제 61선에서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매물 소환 악재에 의한 반응이었다면 이걸 아마 쭉 끊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적당하게 매도가 이제 좀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주가를 좀 관리하는 거 봐서는 어떤 악재에 의한 반응이다라는 움직임보다는 그냥 매물 소화하고 있는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다. 오늘 골드만삭스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6.4% 정도. 이게 금융주가 상당히 미국에서는 강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나오고 또 대선 충당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전년 대비 66%나 이익이 급감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미국 기업들 실적 시즌이 좀 불안하다, 이런 어떤 시각, 이게 이제 지수를 좀 올려놓기엔 추가적으로 9일 연속 올라간 다음에 하루의 조정을 마무리하기에는 좀 부담이 됐다라는 시각이 있었고, 또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오늘 이제 빠졌는데, 이게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그때나 보던 숫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가? 신규 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표가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 지표는 우리나라 수출 관련된 데이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는 수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빌미가 돼서 미국 기업, 미국의 지표 이런 것들을 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한 번 정도는 좀 털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빠지지도 않는 게 확 끌어내릴 만한 한 방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일본은행이 이제 YCC의 어떤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의 채권 금리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이거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일본이 채권 금리 올리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딸려서 올라가게 되고, 또 일본으로 캐리 트레이딩 자금 빠져나간 게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별다른 어떤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됐고,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어제 LG에너지 솔루션 제가 공매도가 최근에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테슬라가 급반등을 해버리면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공매도 오늘도 전체 매매 대비 공매도 비중이 한 3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버텨냈죠. 그래서 이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정점을 넘겼고, 또 골드만삭스 이런 곳에서는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5.2에서 5.5로 상향을 했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봐서는 경기 침체 걱정이 좀 되는데, 터무니없이 하락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적당하게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다음 단계 재료를 기다려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매수했죠. 코스닥, 코스피 다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는 이제 매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이제 꾸준하게 매도를 줄이고, 이제 뒷부분에서 아예 이제 매수로 동시효과에 점프해서 이제 들어왔고, 코스닥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나를 잘못해버린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좀 지우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매수에 들어가 있고, 금융주가 이제 조금 상단에 금융주가 쭉 편성돼 있다가 금융주가 약간 좀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비교적 고르게 다 담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상위 종목 상당수를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매매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관이 좀 그렇죠. 전차군단 이제 매도를 하고, 매수한 거는 약간 2등주 급에 해당되는 종목이거나 약간 이제 미들급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을 버리고 중위권 정도 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담은 게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딱히 어떤 그 업종별 특징이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이제 골라 담는, 예를 들면
로봇 관련주를 어떤 종목은 사고 어떤 종목은 판다든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엇갈리고 대신 이제 엔터 이런 종목군들을 최근에 좀 오락가락 하다가 오늘 이제 일제히 사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가 나는데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애니메이션, PPT 애니메이션을 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림이 좀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후에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미국 S&P 500 지수가 이틀 연속해서 4,000포인트 종가로 돌파를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지지되던 200일선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000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200일선 안착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되게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가 최근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따로 노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증시 최고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최근 흐름이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게 유럽 경제 상황이 괜찮아졌구나. 그러면 유로화 강세 이후, 그럼 달러 약세 이유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신흥시장 쪽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올라가는 게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연초 이후에 어떤 시장을 보면 1주차 정도 됐을 때 2주 초반까지 이제 전차군단이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한 1, 2주 정도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 강하게 올라가다가 좀 쉬고. 그러니까 이게 강했던 종목군들이 쉬는 건 괜찮은데 끝나버리면 투자자들이 이 반등 자체가 끝난 걸로 이제 마무리된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 됐든 전차군단이 됐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쉬는 종목, 눌리는 종목군들이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전차라든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끝난 종목으로 가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전차가 됐든 금융이 됐든 이제 연초 1월에 한바탕씩 이제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재차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도가 나오는지 여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로는 엔터, 로봇, 뭐 AI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행주들이 다 이제 올라갔는데 뭐 어쨌든 요거는 뭐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게 예탁금이 저점 대비 10% 이상 증가가 되면 테마주 올라가는 기간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근데 예탁금이 10% 미만으로 들어오면 길게 가지는 않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조금 와해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예탁금 추이 보면서 이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차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설문을 했대요. 설문을 해가지고 첫 금리 인하를 이제 언제 시작할 것 같냐라고 했더니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31%, 내년도부터 시작할 거야 라는 사람이 한 37% 되는데 올해와 내년을 쪼개서 놓고 보면 5대5 정도 되거든요. 심지어는 2분기부터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한 3%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연준은 그렇게 금리를 안 내린다라고 얘기하는데 투자자들은 그냥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도가 쉽게 깨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미국의 CPI 산정하는 방식도 바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머에서는 꼴이 안 들어가니까 아예 꼴대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불가론 이게 연이어서 제기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게 나중에 이제 독이 될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적어도 지금은 뭐 시장을 좀 지탱시켜주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뭐 좀 쉽게 빠지기도 쉽지 않다. 뭐 요 부분도 이제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랐고 또 이제 이번 주 후반 되면 ADR이 한 110 정도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상승 종목이 이렇게 압도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주초부터 말씀드린 게 상승 종목 수가 조금 줄어드는 시점이라서 차별화 장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세 이미 자체가 완전히 와 하고 올라가던 반등장에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되는 장을 좀 봐야 된다. 이 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머리 식히는 거. 이 표 기억나시면 이제 최소 50대 전후 되시는 분들입니다. 예전에 대학 갈 때 대학 입시 표라고 해서 학원 가면 대학교 커트라인 막 이런 거 나오고 신문사에 보면 내 점수로 어느 대학까지 라는 이런 표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옛날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이게 340점 만점 시대인데 물리학과가 제일 높았어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 전자공학과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예과죠. 의대가 제일 높은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학과가 제일 높았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제 물리과 서울대는 아니지만 이제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어떤 입시표 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네 점수 몇 점이면
여기서 커트라인 평균점 감안해 가지고 여기 지원해 막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 막 두꺼운 입시 대백과 사전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그걸 거의 학교별로 그 점수를 통째로 거의 외우다시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별로 평균치를. 그래서 친구들이 뭐 학과 뭐 몇 점 몇 점 물어보면 내가 그럼 어느 학교 막 이렇게 툭툭툭 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이제 이런 거 보고 학교 지원하신 적이 있는 분들은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서 이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서 열심히 또 자료도 올리고 있고 또 이번 달 그 가입 그 연장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가입 이벤트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 이제 확인해 보시면 연장하실 때 기존의 어떤 혜택대로 좀 다 가입비가 바뀌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릴라 리서치로 오시고 이제 여기 또 가입 안내 공지 보시면 또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또 많이들 봐주시고 또 이제 관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테스트용 실시간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내일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테스트용 방송이라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잘 나가는지 채팅방에 글은 잘 올라오는지 점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얘기만 주고받는 정도 시간이 될 거니까 직전에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방송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